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레전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공개 변론 영상인데 관련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SBS 영상은 지금 1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감동이 있고 저는 이 공개 변론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모두 발언은 그대로 아주 국민교재로 써도 정말 좋은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의 모두 발언은 약 15분 정도 나옵니다. 이 15분 동안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이 15분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또 감동까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영상 지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레전드 영상 참 많았죠.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언제 법무부 장관의 그 청문회를 이렇게 챙겨봤으며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영상이 어떻게 몇백만 뷰를 돌파할 수 있는가. 게다가 모든 국회에서의 그 질의 영상들, 그리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굉장히 어려운 법적 공방이 오가는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있다. 아주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한동훈 효과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한 장관의 모두 진술은 관련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검수완박의 부당성, 검수완박이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집약한 아주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사설, 수많은 칼럼, 수많은 토론의 자료가 있었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정리된 결정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이건 국민 교재로 써도 좋을 만큼 국민 논술 교재로 써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헌이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3가지 논리를 가지고 항목별로 그 논거를 아주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풍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텍스트로 옮겨져 놓은 이 전문은 지금 보시는 저 한국경제신문 저 기사에서 이 모두 진술이 다 정리되어서 텍스트로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글로 읽고 있으면 정말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그 전개 자체는 아주 그 연역적 전개를 가지고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 이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텍스트여서 읽으면서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3번째는 이 발언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는데 제가 이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앞세웁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것이 아주 멀리 떨어진 나와 동떨어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최근에 접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범죄, 성범죄, 그러니까 이런 마약 범죄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내 문제로 와닿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래,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공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상적인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감동 포인트라는 거죠. 정상적인 국회라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만들어져야 하는가, 정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이런 끊임없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정말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완벽한 결정체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논술 교재로도 쓸 만한 아주 좋은 교재다. 세 번째는 감동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관련 영상 보시라고 꼭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인다면, 한동훈 장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말을 저렇게 빨리 하는데 이렇게 잘 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자, 이번 모두 진술도 정말 보통 사람의 거의 2배, 3배 속도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장관이 아마 래퍼를 했어도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데도 그 내용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귀에다 딱딱 꽂히듯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문장 자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잘 쓴 글은 그 문장 자체가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어야 그게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내용 하나하나 다 잘 들렸고 아주 빨리 읽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꽂히듯이 박혀서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이해가 잘 되는 아주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다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기회에 어떤 내용으로 발언이 채워져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장관의 15분 모두 진술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직접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 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자, 이 대목이 이 전체 발언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지금 이 세 꼭지를 가지고 이게 왜 위헌성인지를 이 세 가지 틀에서 논리적으로 풀어 나갑니다. 자,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자,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죠.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 이런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양양자 의원 사보임, 민영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이런 것들이 왜 국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이 입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 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서 가장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큰 부분이죠. 이 부분은 모든 시민단체가 아주 반대하고 아주 비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 제보자들이 꿈꾸는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걸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이고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판결과 같은 사법작용의 하나인 소추 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주 찰진 비유죠. 자, 넘어가서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라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맞는 키를 10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 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라. 이거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너무나 세련된 압박이죠. 만일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 아니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앞으로 이거 다반사로 할 거다. 여기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궈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국민을 앞세웠다라는 점에서 매우 감동적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너무나 정교하게 아주 수많은 사례와 아주 구체적인 이런 부작용들이라든가 아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아주 정교하게 그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정말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련 영상도 한번 꼭 찾아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로 이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